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동환의 피칭학 개론의 서동환입니다. 정말 이번 여름은 한 달 내내 정말 비가 왔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비가 오는 그런 여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가 조금 잠잠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태풍이 와서 참, 네, 아쉬움이 큽니다. 빨리 이제 비가 그치고 날씨가 좋으면 저희도 이제 야외 훈련을 통해서 또 선수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외 훈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거의 실내 훈련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제 그동안 이제 한 몇 주 동안 저희가 조금 이제 기술이라든지 루틴에 대해서 좀 진도를 많이 못 나간 것 같아서 이제 한 몇 주 동안은 좀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루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준비를 해서 진도를 조금 쭉쭉 나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내용은 이제 변화구인데요. 변화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국민구질이라고 할 수 있는 슬라이더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좀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이제 전달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제 처음 이제 야구를 하시게 되면 던지는 걸 배울 때 포심 그립으로 이제 스트레이트를 던지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커브라든지 슬라이더를 이제 배우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좀 절차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이제 스텝을 밟아가시는데 이 슬라이더라는 구질 자체를 잘못 습득하게 되면 팔꿈치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리고 슬라이더는 위닝샷으로도 그리고 카운트를 잡는 구질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질일 수가 있는데 잘못 배우시게 되면 장타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질이 또 슬라이더입니다. 네, 그래서 잘 배우면 팔꿈치에 무리도 가지 않고 좋은 방법으로 좋은 카드로 쓸 수 있는 구질이 슬라이더지만 잘못 배우게 되면 팔꿈치에 무리도 많이 가고 장타 허용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질이 슬라이더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배우느냐 그게 정말 관건이 될 수 있는 구질이 바로 슬라이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슬라이더를 이제 빨리 습득해서 던질 수 있는 요령 그리고 어떻게 해야 팔꿈치를 다치지 않는지 그리고 슬라이더는 어떻게 던져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슬라이더는 뭐 슬라이더 중에서도 고속 슬라이더를 강하고 빠르게 던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슬라이더는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슬라이더라는 구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더를 잘 던지는 투수들의 조금 공통된 어떤 사항이 있는데 바로 슬라이더의 구속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고속 슬라이더라고도 하는데요. 슬라이더를 잘 던지는 선수들은 대부분 슬라이더가 굉장히 빠릅니다. 고속 슬라이더의 기준이라고 하면 자신의 직구 최고 구속에서 10km 내외로 넘나드는 그런 슬라이더를 구사하는 선수들에게 고속 슬라이더를 던진다고 이제 명칭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근데 컷 패스트볼과는 명확하게 다른 것이 슬라이더입니다. 컷 패스트볼은 아무래도 직구 궤적에서 옆으로 이제 라인이 형성이 되는 게 컷 패스트볼이고요. 그리고 궤적 자체도 굉장히 조그맣죠. 하지만 슬라이더는 고속 슬라이더라고 할지라도 종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떨어지는 낙폭이 굉장히 강해지는데요. 이렇게 떨어지는 낙폭이 생겼을 때 빠르게 생겼을 때 고속 슬라이더라는 명칭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를 잘 던졌던 투수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예전에 이제 뭐 너무나도 대표적인 선동열 선수의 슬라이더가 있었고 그리고 조라이더라고 아예 명칭이 붙게 된 조용준 선수의 슬라이더가 있었고 그리고 박명환 선배의 박명환 선수의 슬라이더가 있었고 뭐 기아 타이거즈에서 활약했던 윤성민 선수의 슬라이더 그리고 한참 이제 저희가 이제 슬라이더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쟁이 붙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랑 이제 두산에서 이제 함께 활약했던 노경은 선수라든지
뭐 저 또한 그랬고, 슬라이더가 140km 밑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가 아닌 전부 다 140 이상의 슬라이더를 구사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뭐 대단한 활약은 못했지만 슬라이더가 굉장히 주묵이었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140km 이상, 좋았을 때는 한 144km까지도 슬라이더를 던져봤기 때문에 오늘 이 슬라이더 강의만큼은 어느 강의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더의 이제 좀 정의를 내려보자면, 단순하게 이제 우타자를 기준으로 설명했을 때 좌투수는 이제 몸쪽으로 꺾이게 되고, 우투수는 이제 우타자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이제 꺾이게 되는 구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슬라이더를 잘 던지는 기준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슬라이더는 피안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높은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여러분 이게 타겟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대각선으로 표시를 해뒀고, 파란색으로는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는데, 우투수랑 좌투수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구사를 하게 되면 피안타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차라리 컵 페스트볼처럼 횡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전통적인 슬라이더처럼 종의 움직임이 생기게 되면 피안타율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를 던질 때는 종으로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니면 차라리 횡으로 던질 수 있는 컵 페스트볼을 구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종의 횡에 그리고 대각선의 이 움직임을 모든 걸 무마시킬 수 있는, 이 모든 이론 자체를 무마시킬 수 있는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고속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는 빠르면 절대 맞지 않아요. 왜냐면 직구 궤적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메커니즘 자체도 직구랑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빠르면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속 슬라이더를 선호하고, 또 고속 슬라이더를 던지는 투수들을 타자들이 까다로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이 슬라이더를 이제 처음에 배울 때 굉장히 크게 실수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연 그 포인트가 뭘까요? 자, 대부분들 이제 공이 이렇게 있으면 직구는 이렇게 전면으로 때리게 만들지만 슬라이더는 이렇게 옆으로 빼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옆으로 빠져서 공이 이렇게 옆으로 가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포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타겟을 약간 왼쪽을 보고 던지게 돼요. 왼쪽을 보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궤적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슬라이더를 던지는 방법이라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더는 기본적으로 직구를 만약에 바깥쪽에 이렇게 보고 던진다면, 타겟을 여기로 보고 던진다면 슬라이더는 하나 더 옆이고 하나 더 밑이에요. 그래야 손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손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슬라이더라는 구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종에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손끝이 옆에서 볼 때 손끝이 나오지 않는 상황, 이렇게 옆으로 빼게 되면 이 손끝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공이 스르르 공 밑바닥을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타자 입장에서는 뭔가 직구는 뭔가 이 손가락이 공보다 위에 있는 느낌으로 누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슬라이더는 공보다 여기 밑에 밑바닥을 치는 느낌이 나서 순간적으로 통 빠지는 느낌이 생겨요. 이렇게 통 빠지는 느낌. 그러면 타자는 직구를 노리고 있다가도 뭔가 빠지는 느낌이 나면 뭔가 이렇게 한번 타이밍을 잡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투수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타자에게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투수의 덕목이기도 한데요. 공을 이렇게 빼게 되면 타자에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슬라이더를 어떻게 던져야 되느냐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공은 옆으로 치게 되면 싹 빠지게 되겠죠. 근데 공을 위에서 누르는 느낌인데, 직구 궤적에서 누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야 공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이제 쥐면서 빠지기 시작하면서 슬라이더 스핀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너무 단순한 게, 자,
전면에 포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몸을 과하게 열면 열수록 공을 던지게 되면 싱커성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과하게 닿게 되면 직구로 똑같이 던져도 반대로 슬라이더로 먹게 되겠죠. 근데 기본적인 이론은 이래요. 닿은 상황에서 직구를 던져서 공을 옆으로 가게 만드는 게 슬라이더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야 내가 처음 던졌을 때 손에서 떨어져서 타자가 이 공이 뭔지 판단하는 시점까지는 직구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더를 잘 던지는 투수들을 보면 처음에 타자들은 직구인 줄 알고 나오고 뭐 헛스윙을 하든 치게 됩니다. 공을 이제 맞추고 컨택을 하게 되는데 하고 나서 알아요. 아, 슬라이더다. 직구 하다가 뻥 치고 나서 아, 슬라이더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빠지는 슬라이더를 던지시게 되면 직구 하다가 슬라이더 빵! 이런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슬라이더를 던질 때는 스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엄지손가락이 키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구가 이 두 손가락 아래에 엄지손가락이 받쳐져서 강하게 눌러줬을 때 일직선으로 빠지게 만든다면, 슬라이더는 이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스핀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핀을 안쪽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안쪽으로 스핀을 만든 상황에서 직구를 던졌을 때 약간 옆으로 빠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슬라이더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자리를 옮겨가지고 루틴을 통해서 슬라이더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슬라이더는 새끼손가락이 먼저 나오는 느낌이 나면 절대 안 돼요. 네, 공이 이렇게 스르르 빠져버리기 때문에 위로 빠지든 옆으로 빠지든 빠져버리기 때문에 절대 좋은 슬라이더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좀 과하게 얘기하면 직구가 내가 이렇게 릴리스를 쭉 끌고 나와서 옆에서 봤을 때 요런 궤적에서 빠져나가는 게 직구라면, 슬라이더는 조금 더 앞에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공에 예를 들어서 얼굴로 따졌으면 만약에 직구를 정수리를 눌려서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슬라이더는 이 코까지 와서 눌러서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손이 강하게 깊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직구보다는 오히려 손목의 사용 빈도가 조금 생기는 것이 슬라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슬라이더의 정확한 원리를 이제 깨우치는 과정에서 꼭 아셔야 될 게, 슬라이더는 오히려 이쪽으로 컵 페스트볼을 던지는 이쪽 요령보다는 싱커를 던지는 요령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슬라이더는 손목을 정말 반대로 쓰는 거예요. 반대로 써서 반대로 쓸 때 스핀이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밑바닥을 쳐서 밑바닥 아래쪽으로 스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직구를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싱커성으로 싱커를 던진다는 느낌으로 나와서 공 머리 위에 손가락이 도달했을 때 스핀을 주는 것이 슬라이더입니다. 네, 그래서 슬라이더를 잘 던지는 투수들을 보면 대부분 손목이 이렇게 살짝 꺾여 있어요. 고속 슬라이더를 던지는 투수들일수록 예를 들면 기아의 예전에 이제 윤성민 선수라든지 팔 위치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던 박명환 선수,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에서 굉장히 강한 슬라이더를 던지고 있는 오승환 선수,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저도 손목을 강하게 좀 코킹을 하는 스타일이었고, 네, 슬라이더를 강하게 던지려면 이 코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엄지손가락이 강하게 스핀을 만들기 때문에 손목이 살짝 안으로 꺾이는 투수들이 강한 슬라이더를 던지기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야구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 이제 이슈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류현진 선수가 윤성민 선수에게 이제 슬라이더를 배워가지고 이제 본인이 한번 이제 경기 때 한번 써먹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그게 구현이 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류현진 선수는 정말 구대성 선수가 예전에 이제 체인지업을 알려줬을 때 바로 이제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킬 만큼 손재주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하지만 정말 슬라이더에 어떻게 보면 고속 슬라이더의 대가인 윤성민 선수가 집중적으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때 실질적으로 써먹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요즘은 컵 페스트볼로 재미를 보고 있는 류현진 선수거든요. 왜 안 됐을까요? 정답은 류현진 선수의 이 팔꿈치를 올리는 이 손목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생각해 보시면 류현진 선수는 손목을 살짝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팔꿈치 높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투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투수들은 슬라이더를 강하게 던지기가 힘들어요. 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이 반대로 코킹이 강하게 되는 투수들이 고속 슬라이더를 던지기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슬라이더는 실질적으로
스핀을 주고 돌리는 구질이 아니라 오히려 싱커성으로 반대로 눌러줬을 때 더 스핀이 강하고 스피드도 빠르고 힘 있는 이렇게 종회전의 횡이 아닌 종회전의 슬라이더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제가 옮겨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싱커처럼 슬라이더를 던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루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터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옮겨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더 루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러브 속에서 손바닥이 글러브 바닥면을 향하는 셋업이 아닌 손목의 각도를 살짝 돌려줍니다. 많이 돌려줄수록 낙폭이 커져서 커브의 궤적이 되고, 살짝 적게 돌리게 되면 컵 페스트볼에 가까워집니다. 손목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팔스윙을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반대로 회전시키는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손목을 살짝 돌려서 그 모양 그대로 투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흐르는 회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살짝 돌려놓고 그 모양 그대로 투구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자연스러운 바깥쪽의 회전이 이루어집니다. 살짝 돌려놓고 찍고 자연스럽게 싱커처럼 손목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돌려놓고 회전. 손목을 이제 과하게 많이 돌려놓게 되면 지금과 같은 커브의 궤적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슬라이더 그렇게 힘들지 않으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루틴과 훈련 방법으로 이제 소화를 하시다 보면, 이 습관이 드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슬라이더를 던질 수 있는 팔스윙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손끝에 걸리는 느낌이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각을 조금 살짝만 꺾었을 때는 컵 페스트볼과 같은 작은 궤적의 이제 구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손목을 과하게 많이 돌렸을 경우에는 커브와도 같이 큰 궤적의 구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방법으로 반대로 던지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 스핀이 좀 더 강하게 걸리고 손끝에 이게 탁 걸리는, 이제 긁히는 느낌이라고 그러죠.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구 자체의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감각이나 이제 빠지는 느낌, 싱커로 빠지는 느낌이 이제 거의 마스터 단계, 마스터까지는 아니라도 한 70-80% 정도 느낌을 알 것 같아. 한 요 정도 궤도에 오르시고 숙련이 되시면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팔스윙에 맞는 그립을 만들어서 그립을 이제 쥐게 되어서 똑같은 요령으로 이제 변화구를 구사를 하시게 되면 완벽한 슬라이더 구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슬라이더가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나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모든 타자들이 내가 직구를 던졌을 때 반응과 슬라이더 던졌을 때 반응이 완벽하게 일치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슬라이더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여러분들께 스플리터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슬라이더도 슬라이더지만 스플리터 또한 또 저 역시도 좀 자신있게 던졌던 위닝샷이었기 때문에 스플리터를 여러분들이 팔꿈치에 무리 없이 잘 던질 수 있는 방법을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